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성인 아토피비염이나 소아토피, 유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 중증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2차 감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차 감염이 흔한 원인이 되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토피비염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하니까 되게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굉장히 흔하거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감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잠복기 상태에서 있다가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게 피부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롭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잠복해 있다가 발현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토피비염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감염은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인체가 바이러스를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면역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자체에도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 피부 자체에도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죠.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토피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는,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수두, 대상 포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흉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심각한 흉은 아니지만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염성 연속종 같이 이제 물사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손에 의해서 이제 자가 접종이 된다고 하거든요. 막 퍼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건드려서 바이러스들이 자꾸 퍼지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토피비염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사실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토피비염이 너무 심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사이포렌이라는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면역력이 억제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력이 억제되면 바이러스 자체가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이포렌 같은 걸 복용하는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거나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바이러스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토피인데 몸의 면역력은 많이 떨어져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약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거죠.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 잘 생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감염이 생겨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아토피비염에서 바이러스 감염은 사실은 HSV라고 해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 감염에서는 황색 포도당구균이랑 연쇄구균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포 형태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수포가 동글동글동글하게 쌀알 정도 크기로 뽀글뽀글뽀글하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군집을 이뤄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터지면서 이제 모양이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형태는 물방울같이 수포가 뽀글뽀글뽀글 생기면서 개구리 알같이 이렇게 막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형적인 사진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가 신경전에 잠복해 있다가 발현이 되는 경우거든요. 처음에 감염은 이제 구내염이라던가 인후두염 같은 경우로 감염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몸에 복균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경전에 잠복해 있던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발현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SV는 1형, 2형, 3형이 있는데, 보통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인구의 60% 정도가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 정도가 이제 발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된 경우는 되게 흔합니다. 뭐냐면 구내염이라던가 인후두염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제 HSV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감기 증상 같은 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발현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재감염 시에 이제 입술이라던가 이제 3차 신경절 같은 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에 이제 막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면부 쪽에 입술 포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3차 신경 쪽에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 주변이나 이런 쪽에 생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HSV 2형이라고 있어요.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에 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기 주변에 생기는 이제 헤르페스, 물방울 모양의 이제 포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라는 건데, 전형적인 상태는 이제 피부염이 없는 경우에는 물방울 같이 수포 형태로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생기면서 개구리알 같이 모여있는 형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 같이 뽀글뽀글뽀글하게 생기거나 이런데 뽀글뽀글뽀글하게 생기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수포성 병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에서 포진이 생기는 경우는 포진상 습진이라고 하거든요. 포진상 습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은 넓게 병변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습진이 생기면서 짓물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도 습진화 과정에 의해서 작은 수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단순 포진도 수포가 생기죠. 수포의 크기만 좀 다른데 이게 바로 뭉개지면서 진물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엉겨붙어요. 그래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진상 습진은 미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진인지 혹은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오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초기에 대응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러스 감염에서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빨리 잡히거든요. 그런데 초기 대응을 실패하게 되면 그게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 시간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거쳐야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미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포가 생기는지 포진상 습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SV 1형 같은 경우는 입 주변, 입술이나 구강 내 점막에서 수포들이 생기면서 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얼굴 같은 경우도 이런 눈썹 주변 같은 경우, 턱 밑에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단순 포진 각막염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도 잘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HSV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음부 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형과 2형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형, 2형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신에 반순 포진이 쭉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건 초기에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자분들이 자기 병변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진을 보시고 이거 바이러스 감염이네 그러면 빨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먹는다던가 바르는 약 같은 걸 쓰시면 되겠죠. 막 아시클로버 이런 것들, 팜사이클로버 계열의 팜비어나 발라클로버 계열의 이제 발트렉스 같은 약들을 이제 먹게 되겠죠.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약국 가면 아시클로버라고 많이 팔 거예요. 이런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은 적절하게 발라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균 감염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빨리 캐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